주제 파악 좀 해라. 내 아들이 부사장인데 너같이 격 떨어지는 년을 계속 데리고 살라고? 새 며느리 들여야 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 강남 아파트 받고 꺼져. 남편의 부사장 승진 축하 자리. 10년간 시아버지 똥오줌을 치우며 헌신한 제 얼굴에 시어머니는 등기 권리증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서류를 단숨에 낚아챘어요. 어머님, 이 아파트 위자료로 주시는 거 진짜죠? 절대 무르기 없기에요. 위자료로 던진 아파트와 새 며느리가 시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감히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조강지쳐버리고 하루아침에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시댁의 처절한 몰락. 지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이 된 김재인이라고 해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견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저를 소개하지만 사실 제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흔히 말하죠. 개천에서 용났네 하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희 친정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서 부모님 손 빌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하게 됐고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그날 저희 엄마가 부엌에서 행주를 쥐고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이제 우리 딸 고생 끝났네 하시면서 꼭 끌어안아 주셨죠.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한참 일에만 매달렸어요. 사건 하나에 사람 인생이 걸려 있다는 걸 아니까 허투루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법전이랑 서류만 들여다보던 제 인생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재인 씨,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30이 넘도록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이 없던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듯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껍데기뿐인 빈 깡통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또 신혼 인사 자리려니 하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작은 방 문을 열어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여기가 너희 방이야. 짐 들여놔라. 저는 무슨 말씀이신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머쓱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미리 말 못했는데 어머니가 적적하시잖아. 그리고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같이 살면서 좀 도와드리자.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아버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네, 어머님하고 웃었죠. 그런데 그날부터 정말이지 제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낮에는 재판 일정을 소화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일하다가 퇴근을 하고 현관문을 열면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앞치마를 허리에 동여매고 부엌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일장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죠. 치매 판정을 받으신 시아버지의 대소변이 묻은 이불을 제 손으로 박박 문질러 빨고 남편이 총각 시절부터 키우던 강아지 마루가 바닥에 어질러 놓은 배변 패드를 치우며 한밤중 가로등 불빛 아래서 꾸벅꾸벅 졸며 산책을 시키는 일까지 오롯이 제 차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제게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팔짱을 끼고 텔레비전만 들여다보며 낄낄거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 시려왔지만 저는 그저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미련한 생각 하나로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묵묵히 버텨냈어요. 제 남편은 겉으로는 번듯한 대기업 임원 명함을 달고 다녔지만 실상은 제 법적 조언과 밤샘 검토 없이는 얄팍한 계약서 한 장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빈껍데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작년 겨울 무렵의 일로 시점을 돌려보면 그 인간의 밑바닥이 얼마나 비루한지 알 수 있죠. 남편이 하청업체로부터 더러운 뒷돈을 받아 챙기고 불법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했다가 회사 내부 감사팀의 덜미를 잡히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당장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온 제 발목을 부여잡고 콧물과 눈물을 뒤범벅한 채 제발 콩밥만은 먹지 않게 살려달라며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그 못난 모습을 보며 저는 혀를 찼지만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내 가족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그 인간을 살려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무려 일주일 동안 로펌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며 수천 장에 달하는 관련 서류와 판례를 이잡듯 뒤졌어요. 남편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완벽한 꼬리 자르기 방어 논리를 설계했고 제 피마르는 내조와 치밀한 법적 대응 전략 덕분에 남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오히려 윗선의 비리를 덮어주고 총알바지 역할을 훌륭히 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기적처럼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꿰차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제 피와 땀을 쥐어짜내어 남편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킨 바로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1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프라이빗 식당으로 저를 호출하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뼈 빠지는 고생을 드디어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겠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들러 시어머니 목에 둘러드릴 비싼 실크 스카프까지 정성껏 포장해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두꺼운 가죽 메뉴판을 제 가슴팍 쪽으로 거칠게 밀어던지셨어요. 직원을 부르시더니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주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당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거요. 밥값은 부사장 사모님이 된 니 카드로 시원하게 긁으라는 말로 제 가슴에 차가운 얼음물까지 끼얹으셨죠.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목구멍 끝까지 턱턱 치밀어 올랐지만 남편이 승진한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주먹을 꽉 쥐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남편의 태도가 어딘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싸늘했어요. 제가 건네는 축하 인사에도 시선을 피하며 테이블 위에 물잔만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저를 향해 도저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망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룹 회장님 조카딸이랑 만나기로 했어.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자. 그 짧고도 폭력적인 한마디가 제 귓가를 세차게 때리는 순간 식당에 흐르던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도 웨이터들의 발걸음 소리도 모두 아득하게 멀어지며 오직 제 심장의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귓전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각상처럼 굳어있자 이번에는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어머니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네가 변호사면 뭐하니?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 우리 집안 격떨어져서 흠집만 난다. 우리 아들 이제 재벌가 사돈 맺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니까 눈치껏 짐 싸서 조용히 떨어져라.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가 빚 갚아주느라 정작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제대로 된 겨울 내복 한 벌 사드리지 못해 우풍이 도는 낡은 빌라에서 덜덜 떨며 겨울을 나게 만든 제 불효가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들의 끝없는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제 청춘을 몽땅 바친 10년의 세월이 한낱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재벌가 사돈이라는 달콤한 허상 앞에 무참히 버려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법정에서 터득한 냉철함을 무기 삼아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며 반격의 칼날을 서늘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요. 재벌 사위 앞길 막지 않을 테니 내 청춘 바쳐 치매 걸린 시아버지 병수발 들고 당신 감옥 갈 뻔한 거 살려내서 부사장 만들어준 10년치 식모 노릇 위자료나 정당하게 내놔요. 저의 도끼 어린 반격에 당황하여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던 남편과 달리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 옆에 두었던 명품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뒤적거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서리가 다해져서 누렇게 변색된 낡은 등기권리증 서류 뭉치를 꺼내어 보란듯이 제 앞에 테이블 위로 거칠게 툭 던지셨죠.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고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등기 권리증에 있는 건물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강남 한복판에 30년 된 낡아빠진 재건축 아파트였거든요. 겉보기에는 강남 노른자의 땅에 있는 번듯한 부동산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조합장 비리와 시공사 간의 복잡한 유치권 소송에 휘말려 무려 10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방치된 시댁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매년 융단폭탄처럼 쏟아지는 수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만 뜯어가며 시어머니의 속을 까맣게 태우던 그 애물단지를 10년 동안 쎄빠지게 헌신한 며느리를 내쫓는 위자료랍시고 던져준 것이죠.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댄 시어머니가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거면 10년치 위자료로 차고 넘치지. 썩어가는 아파트라도 강남 땅에 있으니 감지덕지하고 받아. 가난한 친정으로 쫓겨날 며느리에게 억대의 세금 폭탄을 떠넘겨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게 하려는 그 잔인하고 악독한 손내에 치가 떨려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듯 했어요. 그들은 제가 서초동에서 얼마나 날고 기는 부동산 소송 전문 에이스 변호사인지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죠.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과 내부 건설사 동향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던 제 머릿속에는 그 아파트의 골치 아픈 유치권 소송이 바로 다음 달쯤 해소되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확신이 이미 서 있었거든요. 하늘이 10년 동안 짐승처럼 고생하며 조강지처 자리를 지킨 저를 불쌍히 여겨 쓰레기 같은 남편을 치워버림과 동시에 엄청난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기적 같은 동아줄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하며 저는 터져 나오는 환희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세금 폭탄을 떠안고 절망에 빠진 비참한 며느리의 표정을 완벽하게 꾸며내며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억울함에 목이 메는 척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제가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제가 밉다지만 이 낡아빠진 세금 폭탄을 위자료로 주시다니 너무 가혹하세요. 그래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셨으니 나중에 땅값 올랐다고 혹시라도 무르기 없기에요?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시어머니는 식당 떠나가라 악을 쓰며 펄펄 뛰셨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 세금 먹는 쓰레기를 다시 찾니? 절대 물을 일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서류 챙겨서 꺼져. 시어머니의 확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로펌 사무실에 있던 직속 후배 공증 변호사를 식당으로 당장 호출하여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 절대 불가라는 조항이 뚜렷하게 박힌 공증 서류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장을 쾅쾅 받아냈습니다. 오늘 저녁값은 어머님이 계산하세요. 쫓겨나는 마당에 밥까지 사드리는 건 모냥새가 빠지잖아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 소유가 된 황금 아파트 서류를 가방 깊숙이 챙겨넣고 식당을 빠져나오려는데 등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드디어 알터니가 빠졌다며 자기들끼리 잔을 쨍그랑 부딪히며 낄낄대는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재벌사위라는 신기루에 홀려 스스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차버린 줄도 모르고 축배를 드는 그들의 멍청함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제 짐을 챙기기 위해 그 지긋지긋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미리 도착해 있던 남편이 안방문에 기대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가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대충 쑤셔넣고 있을 때 남편은 자기가 총각 시절부터 10년이나 키워온 반려견 마루의 낡은 목줄을 제 발밑으로 거칠게 툭 던져버렸습니다. 냉혹하고 비정한 눈빛으로 마루를 곁눈질하던 남편이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똥개 새끼도 당장 네가 데리고 나가. 털 날려서 우리 새마누라 비염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쓰레기 치우는 김에 같이 치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가족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생명을 어떻게 저렇게 헌신짝처럼, 아니 쓰레기 봉투 버리듯 매몰차게 내던질 수 있는지 그 짐승만도 못한 잔인함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주인의 고함 소리에 놀라 구석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슬픈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마루를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녀석을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비정한 목소리에도 마루는 제 품을 파고들며 꼬리를 미세하게 흔들었고 저는 그 작은 몸의 온기를 느끼며 녀석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죠. 마루야, 너나 나나 우리 둘 다 너보다 못한 저 짐승 새끼들 밑에서 그동안 구박받으며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저 쓰레기들 다 버리고 진짜 엄마랑 같이 나가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자. 그들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과 정마저 완벽하게 끊어낸 저는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얌전히 물러나주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었기에 저는 짐을 싸다 말고 곧장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 전원을 켰어요. 모니터 불빛이 켜지자마자 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남편의 하청업체 리베이트 법적 방어 서류들과 회사의 불법 자금 흐름을 막아주기 위해 제가 밤새워 작성했던 수천 장의 기밀 문서들을 모조리 제 개인 클라우드 서버로 이동시킨 후 남편의 하드디스크에서 영구 삭제해버렸습니다. 남편을 감옥행에서 구원해 주었던 유일한 생명줄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버린 것이죠. USB와 마루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을 향해 서늘한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래, 마루는 내가 데려갈게. 네 앞길 지켜주던 방패막이도 이제 다 사라졌으니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평생 짐승만도 못한 벌을 받으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그렇게 현관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10년간의 끔찍했던 식모살이가 끝이 났고 저는 한 손에는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다른 한 손에는 저와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가족 마루의 온기를 품은 채 차가운 밤거리를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저들을 향한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복수국의 화려한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죠.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비가 매섭게 뺨을 때리던 밤, 쫓겨나듯 시가를 빠져나와 마루를 품에 단단히 안고 도착한 곳은 산동네 비탈길 끝에 위태롭게 자리한 낡은 친정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커다란 짐가방을 끌고 강아지까지 끌어안은 채 나타난 맏딸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시자마자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평생 남의 집 파출부 노릇을 하며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귀한 딸이 시가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가슴을 퍽퍽 치시며 짐승처럼 오열하셨고 어머니는 차가운 제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리셨어요. 부모님의 통곡 소리가 비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장판 바닥을 적실 때 제품에서 겁에 질려 덜덜 떨던 마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거칠어진 부모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하차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마루를 한꺼번에 와락 끌어안고 밤이 새도록 피눈물을 쏟아내며 우리가 흘린 이 억울한 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1000배 만배로 갚아주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분노로 밤을 지새운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초동 바닥에는 전 남편이 보란듯이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화려한 신접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헌신짝처럼 내쫓은 시어머니는 가짜 재벌녀가 뱀처럼 살랑거리며 귓가에 속삭인 사모님 소리 한마디에 이성을 완벽하게 상실해버렸죠. 재벌가 사돈이라는 허영심에 눈이 멀어 평생을 아끼며 살던 본가 아파트를 통째로 은행에 담보로 잡혀 10억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끌어모았고 그 돈을 새 며느리가 될 여자의 투자금 명목으로 고스란히 갖다 바쳤다는 기가 막힌 소식도 전해졌어요. 게다가 전 남편 역시 오너 일가에게 확실한 점수를 따서 그룹의 실세로 단숨에 자리 잡겠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제가 절대로 결제해서는 안 된다고 수백 번이나 경고했던 불법 계약서에 제멋대로 직인을 쾅 찍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짜 재벌이라는 화려한 신기루에 홀려 불나방처럼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기어 들어가는 동안 저는 철저하게 이성을 유지하며 제가 쥐고 있는 낡은 등기 권리증의 가치를 폭발시킬 준비를 마쳤어요.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남 아파트 유치권 해제 소송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결정적인 탄원 서면을 날카롭게 가다듬어 법원에 제출하고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한 달이라는 숨막히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은 고요한 저녁 9시 뉴스 속보에서 기적 같은 팡파레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가득 강남 아파트 전경을 띄운 앵커가 상기된 목소리로 뉴스를 진행했어요. 속보입니다. 강남 K단지 아파트가 대법원 판결로 10년 묵은 유치권이 해제되며 1군 건설사 시공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뉴스가 전국으로 타전되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엿먹이기 위해 던져주었던 그 쓰레기 같던 아파트 분양권의 호가는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원이 폭등하며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제 핸드폰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투자자들의 전화로 불이 나게 울려댔고 시장의 매수자들이 앞다투어 계약금을 쏘겠다며 아우성을 칠 때 저는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잔뜩 얹어 대형 건설사의 분양권을 일시불로 매각해버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확인한 제 개인 통장에는
무려 100억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거액의 현찰이 선명한 숫자로 찍혀 있었죠. 통장 잔고에 찍힌 영롱한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순간 지난 10년간 시가에서 멸시받으며 바닥을 기어 다니던 식모 며느리의 허물은 완벽하게 벗겨져 나갔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 든 법적 지식과 짐승 같은 수모를 견뎌낸 지독한 인내심으로 단숨에 100억대 자산을 쥔 진짜 승리자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통쾌하고 짜릿한 순간이었거든요. 강아지와 함께 비 내리는 거리에 버려진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강남 부동산 시장을 흔든 수백억대 자산가로 뒤바뀐 제 운명에 저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은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금세 퍼졌고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온 사람은 로펌에서 제 수족처럼 일하며 저를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던 직속 후배 서은우 변호사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온 은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선배님 진짜 미쳤어요. 저 당장 사표 쓰고 나와서 선배님 옆에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날뛰는 은우를 진정시켜 자리에 앉히고 전 남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따리를 튼 여자의 뒷조사를 은밀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은우는 특유의 집요한 정보력과 흥신소 뺨치는 끈질긴 인맥을 총동원하여 밤낮 없이 추적에 매달렸고 단 며칠 만에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죠.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은우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여자 완전 대박입니다.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호들갑을 떨며 은우가 내민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하며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재벌가 회장님의 조카딸이라며 시어머니의 콧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만들었던 그 고상한 여자의 정체는 상류층 사교계를 돌며 신분을 위조해 사기를 치고 다니는 전과 오범의 악명 높은 지명수배자 꽃뱀이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가짜 재벌의 달콤한 거짓말에 홀려 전 재산을 바치고 감옥행 티켓이나 다름없는 불법 서류의 도장까지 쾅쾅 찍어버린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끝없는 멍청함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단죄할 다음 판의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대박 뉴스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며 강남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던 바로 그 무렵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요란한 벨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번호에 선명하게 찍힌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터져나오는 실소를 참지 못했는데요. 자신이 저를 엿먹이기 위해 억지로 떠넘겼던 그 골칫덩어리 쓰레기 아파트가 대법원 판결 한 번에 수백억 원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돌변했다는 9시 뉴스를 텔레비전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을 테니 그 탐욕스러운 노파의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저는 요동치는 핸드폰을 여유롭게 집어들고 10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그들에게 완벽한 절망을 선사할 준비를 하며 느릿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어요. 야, 이 도둑년아. 니년 대법원 판결 그렇게 날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순진한 시엄이 속여서 그 금쪽 같은 강남 아파트 통째로 훔쳐간 거지. 당장 내 아파트 내놔라, 이 도둑년아. 수화기 밖으로 뚫고 나올 듯한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에 저는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과 분노를 모두 담아 얼음장처럼 싸늘하고 냉혹한 목소리로 대꾸해 주었죠. 어머님이 위자료랍시고
제 얼굴에 억지로 집어 던지셨잖아요. 제가 공증 변호사까지 똑똑히 대동해서 도장까지 찍어주신 마당에 이제 와서 무식하게 억지떼 쓰지 마시죠. 당장 내일이라도 변호사를 사서 고소하겠다며 길길이 날뛰는 늙은 여자의 비참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듯 치명적인 미끼를 하나 툭 던져주었습니다. 다 끝난 일에 핏대 세우며 힘 빼실 시간에 새로 들이신 그 귀하신 며느리 뒷조사나 한번 해보시죠. 정과자 사기꾼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던데요. 제 뼈 있는 경고를 끝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리자 시가 집구석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찜찜함을 지우지 못한 전 남편이 부랴부랴 흥신소 직원들을 고용해 새 여자의 과거 행적과 재산 내역을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멍청한 인간들의 눈앞에 기절초풍할 끔찍한 진실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말았거든요. 정과 오범의 악명 높은 지명수배자 꽃뱀의 진실을 마주하고 눈동자가 뒤집힌 전 남편이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달려갔지만 그 교활한 꽃뱀은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은 본가 아파트 담보대출금 수십억 원과 전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모조리 끌어모아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세탁한 뒤 이미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완벽하게 도망쳐버린 직후였습니다. 평생을 벌어모은 전 재산은 물론이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까지 한꺼번에 떠안으며 모든 것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검붉은 피를 토하며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로 실려가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식물인간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그토록 며느리를 쥐잡듯 잡으며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던 악독한 노인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이었죠. 하지만 하늘이 내리는 천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 남편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남편이 재벌가 사돈이라는 환상에 단단히 취해 오너 일가에게 잘 보이겠다며 겁도 없이 쾅쾅 도장을 찍어댔던 페이퍼 컴퍼니 밀어주기 불법 계약서가 회사 내부 감사팀의 날카로운 레이더망에 정통으로 걸려들고 말았거든요. 제가 그의 아내로 곁에 있을 때는 밤을 새워가며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를 지켜줄 완벽한 방패막이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감사팀은 전 남편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어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그는 임원실에서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부사장 자리에서 즉각 파면되어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찰 위기에 처하여 완벽한 벼랑 끝에 내몰린 전 남편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팽개친 채 깊은 밤중에 제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그 오만하고 기고만장하던 대기업 부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려 덜덜 떠는 한 마리 비루한 들개와 같았어요. 절망에 빠져 갈라진 쉰 목소리로 전 남편이 수화기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인아, 나 좀 제발 살려줘. 나 이대로 가다간 당장 횡령죄로 구속되게 생겼어. 너 서초동 최고 에이스 변호사잖아.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 한 번만 변호해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 역겨운 이기심에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차갑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조강지쳐버리고 가짜 재벌녀한테 노란한 쓰레기 같은 놈을 내가 미쳤다고 변호해주니 네가 감옥 독방에서 썩어가는 동안 나는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우리 부모님 모시고 평생 호강하며 살 테니까 차가운 바닥에서 콩밥이나 달게 먹어. 저는 그의 구차한 애원과 변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저를 무식하게 식모 취급하며 제 영혼까지 갉아먹던 악마 같은 시가 식구들이 자신들의 끝없는 허영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함정에 빠져 완벽하게 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통쾌함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죠.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지난 10년의 서러운 피눈물을 완벽하게 보상받는 찬란한 축배를 들었어요. 생명을 함부로 버리고 조강지처를 배신한 자들은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혹독한 시련을 묵묵히 견뎌낸 저는 이제 100억대 자본을 쥔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 저와 제 소중한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낼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눈부시게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철저하게 상권 분석을 마쳐두었던 서초동 법원 앞 왕복 8차선 대로변에 우뚝 솟아있는 알짜배기 10층짜리 대형 상가 건물을 일시불로 시원하게 매입하여 제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건물의 가장 높은 꼭대기층인 탁 트인 펜트하우스에는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고생만 하신 친정부모님을 가장 먼저 모셔와 따뜻한 보금자리를 안겨드렸어요. 또 전남편의 모진 구박을 받으며 추운 베란다 타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우리 집의 진짜 복덩이 강아지 마루가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펜트하우스 야외에는 최고급 천연 잔디를 촘촘하게 깐 넓은 루프탑 정원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죠. 난생 처음 화려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시던 친정 부모님은 우리 귀한 맏딸이 드디어 지독한 시집살이를 끝내고 이렇게 눈부시게 출세했다며 저를 꽉 부둥켜 안고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고 저 역시 부모님의 굽은 등을 쓸어내리며 그동안 불효했던 지난날의 회한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행복한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제 소유가 된 10층 건물 중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로열층 3개층의 벽을 시원하게 허물어버리고 대형 로펌 법무법인 승리를 성대하게 개업하며 저는 드디어 남의 밑에서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가 아니라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 변호사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화려하게 올랐어요. 제가 시가 식구들의 멸시를 견디며 밑바닥을 기어다닐 때도 유일하게 제 능력을 믿고 따르며 가짜 재벌녀의 정체를 완벽하게 캐내어준 직속 후배 서은우 변호사를 제 로펌의 핵심 파트너 변호사 자리에 든든하게 앉혀주며 억대 연봉과 최고급 세단까지 파격적인 대우로 챙겨주었죠. 로펌 개업식이 열리던 화창한 날 아침,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폭언을 들으며 비굴하게 굽혀야만 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로펌을 개업하고 남은 여유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경기도 외곽의 공기 좋은 넓은 부지를 매입해 길거리를 떠돌며 오갈 곳 없는 불쌍한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최고급 시설의 마루 유기견 센터를 대대적으로 설립하며 생명을 버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똑똑히 증명해 보였어요. 제가 서초동의 랜드마크 건물주이자 거물급 대표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며 눈부신 비상을 하고 있을 때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전 남편은 결국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무거운 혐의를 벗지 못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차고 굵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차에 오르는 전 남편의 비참한 몰골이 뉴스 화면에 대서특필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저는 마루에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축배에 와인잔을 기울였어요. 가짜 재벌녀의 달콤한 혓바닥에 놀아나 친정엄마의 피 같은 재산을 몽땅 날려버리고 허황된 헛물만 켜던 대기업 부사장의 말로는 그토록 처참하고 더러운 진흙탕이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내쫓고 재벌가 사위가 되어 세상을 쥐락펴락하겠다던 그 얄팍한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목을 옥죄는 날카로운 단두대가 되어 완벽한 파멸을 자초한 것이죠. 전 남편이 감옥 독방에서 차가운 콩밥을 씹어 삼키는 동안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며 떵떵거리던 시어머니의 인생 역시 갈기갈기 찢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꽃뱀에게 투자하겠다며 겁도 없이 제멋대로 사채업자들에게 통째로 담보를 맡겨버렸던 본가 아파트는 이자를 갚지 못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경매 절차를 밟아버렸고 험악한 덩치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온 집안에 덕지덕지 붙여버리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70평생 억척스럽게 모아온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조리 공중으로 날려버렸어요. 짐가방 하나 챙기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 한 푼 마련하지 못해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허름하고 퀴퀴한 달동네 월세방으로 비참하게 기어들어가 알아눕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평생을 기고만장하게 목에 힘을 주고 허영심에 찌들어 살던 늙은 여자가 온몸에 악취를 풍기며 차가운 장판 바닥을 긁어대는 꼴을 상상하니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은 채증이 뻥 뚫리는 듯한 강렬한 쾌감이 혈관을 타고 짜릿하게 흘러넘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며칠 뒤 아침,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맞춤 제작한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 소유의 10층 건물 화려한 대리석 로비로 당당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30명이 넘는 우리 로펌 소속 엘리트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로비에 일렬로 도열하여 저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깍듯하게 굽히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저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로펌 업무를 잠시 미루어 두고 펜트하우스에서 내려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최고급 정통 일식당으로 향하여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비싼 요리들을 대접해 드렸어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당신들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혀있던 대못을 제 손으로 완벽하고 시원하게 뽑아드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난한 친정집이 창피하다며 남의 로펌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시가 식구들의 멸시와 구박을 숨죽여 견뎌내야만 했던 불쌍하고 비참한 신모 며느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짜 재벌녀에게 영혼까지 털려버린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원망하는 동안 저는 수백억대 자산을 자유자재로 굴리며 대한민국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진짜 건물주의자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지옥의 밑바닥으로 완벽하게 내동댕이 쳐졌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그 어둡고 축축한 수렁 속에서 얌전히 죗값을 치르며 반성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달동네 단칸방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허영심을 후회하기는커녕 저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악의를 거름 삼아 아주 교활하고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하여 제 튼튼한 숨통을 다시 한번 지독하게 조여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스러워질 수 있는지 저는 며칠 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더러운 밑바닥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여유롭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제 눈앞에 눈물 콧물을 쏙 빼놓으며 시청률을 끌어올리기로 유명한 전국구 교양 다큐멘터리 방송 화면이 펼쳐졌고 그 중심에는 병색이 완연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힘없이 주저앉아 억지 눈물을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늙은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가짜 재벌녀의 달콤한 거짓말에 홀려 전 재산을 바치고 길거리로 쫓겨난 그 모든 멍청하고 더러운 진실은 방송국의 악의적인 편집 마법으로 감쪽같이 잘려나갔고 오직 얄팍한 법 지식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치매에 걸린 늙고 불쌍한 시어머니의 100억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통째로 훔쳐내어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다버린 천하의 독사 같은 폐륜 변호사 며느리라는 자극적이고 기가 막힌 자막만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주름진 두 손으로 가짜 눈물을 훔치며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던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목소리로 대국민 사기극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며느리한테 꼼짝없이 당해서 내 평생 피땀으로 일군 10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빼앗기고 이 늙고 병든 몸으로 한겨울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방송이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가 무섭게 인터넷 대형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는 저를 마녀사냥하며 비난하는 자극적인 기사들로 새까맣게 도배되었고 다음 날 아침 제 소유의 건물에 있는 로펌으로 출근하자마자 업무가 완벽하게 마비될 정도로 수백 통의 항해 전화가 폭주하여 애꿎은 직원들이 수화기를 붙잡고 죄송하다며 쩔쩔매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유명세를 얻는 것에 환장한 서초동 바닥의 한 악질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얄팍한 거짓말에 기꺼이 동참하여 정의로운 무료 변론을 자처하고 나서며 저를 상대로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및 100억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사 소송을 기습적으로 제기해 버렸어요. 매일같이 저녁 뉴스 인터뷰에 얼굴을 들이밀며 마이크를 꽉 움켜쥔 그 악질 변호사는 카메라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저를 악랄하게 헐뜯어댔습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선량한 치매, 노인의 전 재산을 무참히 갈취한 이 폐륜 변호사를 법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단죄하고 대한민국 서초동의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기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감옥 독방에서 차가운 콩밥을 씹어먹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전 남편마저 교도소 접견실에서 만난 찌라시 기자들에게 장문에 잡힐 편지를 몰래 빼돌려 언론사에 마구잡이로 뿌려대며 활활 타오르는 불난 집에 거대한 기름통을 아예 통째로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당일 제가 무서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자신과 연약한 어머니를 비좁은 룸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위자료 명목의 아파트 포기각서와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만들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활자화되어 신문 일면을 장식하자 저를 향한 국민적인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산불처럼 미친 듯이 불타올랐죠. 평생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제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참히 짓밟히고 제가 피땀 흘려 세운 로펌 승리의 화려한 간판이 더러운 진흙탕에 처박힐 위기에 처하자 저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승승장구하던 후배 변호사들조차 집단 패닉에 빠져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대표실 문을 부수듯 열고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출력된 인터넷 악플 기사 뭉치를 꽉 쥐고 있던 은우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다급하게 설득하려 애를 썼습니다. 대표님, 지금 전국적인 여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 로펌 문을 당장 닫고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차라리 시어머니께 적당한 위로금을 두둑하게 쥐어주고 뒤로 조용히 합의를 끌어내서 저 가짜 다큐멘터리 방송부터 당장 내리게 막는 편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 재판의 무서움에 지레 겁을 먹고 바들바들 떠는 후배들의 나약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웃음 섞인 코웃음을 치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짐승 같은 시댁 식구들의 지독한 구박과 모멸감을 두 주먹 불끈 쥐고 버텨내며 도끼를 품고 살아온 제가 고작 언론의 얄팍한 마녀사냥과 사기꾼들의 더러운 협박 따위에 겁을 먹고 제 손에 들어온 자산을 순순히 뱉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저 김재인이라는 인간의 바닥을 너무나도 얕잡아 본 완벽한 착각이자 오산이었으니까요. 대표실의 무겁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겁먹은 후배들을 향해 매섭고 날카로운 일가를 날렸습니다. 적당한 합의라니 다들 제정신이야? 저 쓰레기들이 악의적으로 파놓은 함정에 겁먹고 꼬리를 내리며 돈을 쥐어주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페류나로 낙인 찍히고 매장당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100억짜리 민사소송이 아니라 내 변호사 커리어와 목숨을 건 피 튀기는 전쟁이니까 당장 허리 펴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마. 저는 쏟아지는 언론사의 집요한 인터뷰 요청과 방송국의 카메라 세례를 일절 거부하고 철저하게 침묵을 유지하며 여론의 분노가 마음껏 춤추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들이 흘리는 가짜 눈물과 돈으로 매수한 위조침해 진단서로 대국민 사기극의 판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가장 공정한 법정에서 그 더러운 진실이 백일하에 밝혀졌을 때 그들이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역풍과 파멸의 크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거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서초동 최고의 승부사인 제가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침묵을 유죄 인정으로 착각한 대중들의 비난 화살이 빗발치고 로펌의 전화선이 불타오르는 동안 저는 굳게 닫힌 어두운 대표실 안에서 전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미쳐 날뛰는 악질 변호사까지 3명의 쓰레기를 단 한 방에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버릴 치명적이고 완벽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긁어 모으며 저만의 날카로운 반격의 칼날을 서늘하게 벼려 나갔습니다. 드디어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결전의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은 새벽부터 진을 치고 있던 수백 명의 취재진과 대형 방송국 중계차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새통을 이루며 팽팽한 긴장감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제가 탄 최고급 세단이 법원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서자마자 수많은 기자가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상냥이 때처럼 미친 듯이 달려들어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강렬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림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차에서 내려 그 어떤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앞만 응시하며 법정 안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피고석에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법정 뒷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와 악질 변호사가 한편에 구역질 나는 삼류연극을 펼치며 당장했어요.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깊숙이 파묻혀 팔에는 투명한 링거액이 떨어지는 주사바늘까지 꽂은 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피해자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죠. 그 옆에선 악질 변호사는 휠체어를 정성스럽게 밀며 정의의 사도라도 되냥 카메라를 향해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방청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늙고 병든 노인을 무참히 버린 악독한 며느리를 향해 혀를 차며 저주 섞인 수군거림을 쏟아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의사봉이 3번 울리며 본격적인 재판의 막이 오르자 원고 측 악질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정에 호소하는 눈물겨운 헛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판사의 눈과 귀를 가리려 발악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얄팍하고 가증스러운 대국민 사기극이 통하는 무대는 오직 텔레비전 예능 방송뿐이었고, 엄격한 증거와 법리만이 살아 숨쉬는 이 차가운 법정은 서초동 최고 에이스 변호사인 저 김재인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저만의 절대적인 구역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허접한 주장이 끝나고 마침내 피고인 제가 직접 반론을 펼칠 차례가 되자 법정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얼어붙으며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여유롭게 일어나 재판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원고석에 앉아 100억대 부당이득 반환을 외치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악질 변호사를 향해 한껏 비웃음을 날려주었습니다. 직업이 변호사라 매 순간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녹음하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 버릇이었던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어 증거물로 제출함과 동시에 1년 전 이혼 당일 강남의 최고급 VIP 식당에서 몰래 녹음해 두었던 녹취록을 법정 대형 스피커를 통해 거침없이 재생시켰죠. 스피커를 찢을 듯이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고요한 법정 구석구석을 무참하게 타격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변호사면 뭐하니? 친정이 가난해서 격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이제 고귀한 재벌 며느리 새로 들여야 하니까 이 강남 아파트나 챙겨 먹고 당장 우리 집 구석에서 영원히 꺼져라. 치매에 걸려 며느리에게 억지로 재산을 강탈당했다며 휠체어에 기대어 앓는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명연기를 펼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시퍼런 사색으로 변하며 경악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폭력배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재산을 빼앗았다는 그들의 주장이 완벽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시어머니 본인의 생생한 육성으로 백일화에 폭로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기자는 엄청난 대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세를 몰아 은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찾아낸 결정적인 자금 흐름 추적 서류를 판사 앞에 당당하게 제출하며 시어머니가 돈을 잃은 진짜 이유를 잔인하게 까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본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수십억 원의 돈이 정과 오범의 지명 수배자 꽃뱀의 대포통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 가상화폐로 세탁된 명백한 송금 내역 증명서가 대형 화면에 띄워지자 원고석의 악질 변호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여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저의 자비 없는 완벽한 도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척 언론 플레이를 일삼던 저 악질 변호사의 더럽고 추악한 민낯을 완벽하게 찢어밟기 위해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결정타를 거침없이 터뜨려 버렸습니다. 악질 변호사가 대국민 사기극 방송을 기획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뒷돈을 주고 전문 브로커를 고용하여 시어머니의 가짜 치매 진단서를 교묘하게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브로커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수고비를 입금한 정황 증거와 메시지 내역을 법정 화면에 낱낱이 띄워버린 것입니다. 법조인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넘긴 악질 변호사의 끔찍한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법정안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어 올랐고 저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이어서 시댁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인 채 사정없이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전 남편이 자신이 10년이나 애지중지 키웠다던 반려견 마루의 낡은 목줄을 바닥으로 거칠게 집어던지며 쓰레기 치우듯 치워버리라고 소리치는 비정한 모습이 생생하게 뿜어져 나왔어요. 화면 속에 제가 덜덜 떠는 작은 마루를 바닥에 주저앉아 품에 꽉 끌어안고 너보다 못한 짐승 새끼들 밑에서 그동안 핍박받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며 피눈물을 흘리는 처절한 모습이 공개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인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의 탄성을 터뜨렸어요. 눈물로 국민을 속이고 법정을 기만하려 했던 가짜 치매 환자와 악질 변호사, 그리고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짐승들의 추악한 민낯이 완벽하게 까발려지며 재판정의 분위기는 저들이 파놓은 무덤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완벽하게 뒤집힌 진실과 반박조차 불가능한 철저한 증거들 앞에 분노한 판사는 판사봉을 강하게 내리치며 시어머니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그 자리에서 즉각 기각해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가 치밀하게 준비하여 역으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및 무고죄 역고소를 전부 받아들이며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향해 무려 1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 판결을 자비 없이 선고했어요. 덧붙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제 명예를 훼손한 대형 방송국에는 일주일 이내에 프라임타임에 10분간의 정정 보도 및 대국민 사과 방송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떨어졌고 가짜 진단서를 돈으로 만들어낸 악질 변호사는 판사의 직권으로 현장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즉각 고발당하여 변호사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끔찍한 위기에 처하며 청원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재판이 완벽한 저의 승리로 끝나고 법원을 당당하게 나서는 길 법원 앞 계단에서는 한편의 기가 막힌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듣자마자 패닉에 빠진 시어머니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두 발로 도망치려 발악하다가 구름대처럼 몰려든 기자들의 무자비한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파묻혀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가짜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취재진의 마이크에 둘러싸여 바닥을 기어다니는 시어머니의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몰골을 대리석 계단 위에서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장 찬란하고 우아한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철저한 법과 치밀한 증거로 쓰레기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낸 서초동 에이스 변호사 김재인의 통쾌한 복수국이 가토록 화려하게 완성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세기의 대국민 사기극 재판이 완벽한 저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 대한민국 전체의 여론은 그야말로 180도 거세게 뒤집히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악질 변호사가 짜놓은 더러운 함정과 가짜 뉴스의 늪에서 오직 명백한 법과 치밀한 증거만을 무기 삼아 악독한 시댁의 누명을 완벽하게 벗어던진 저 김재인은 하루아침에 억울한 피해자에서 서초동을 호령하는 천재 변호사이자 국민적인 영웅으로 화려하게 비상하게 되었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연일 저의 완벽한 법정 역전극을 대서특필하며 정정보도와 대국민 사과 방송을 내보냈고, 제가 겪은 10년의 끔찍했던 식모살이와 기적 같은 홀로서기 스토리가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자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의뢰인이 제 이름을 연호하며 회사 로비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제 후배 은우가 이끄는 법무법인 승리는 서초동 법조타운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거대한 전국 최고의 대형 로펌으로 단숨에 자리 잡으며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수백억대 소송들을 싹쓸이하는 엄청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경기도 외곽의 푸른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진 맑은 공기 속에서는 제가 사비를 아낌없이 털어 설립한 전국 최대 규모의 마루 유기견 센터의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개소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평생 벌레만도 못한 무시를 당하시며 제 뒷바라지를 위해 구분 등으로 남의 집 파출부 노릇을 하셔야 했던 친정 부모님은 수백 명의 하객과 자원봉사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센터의 최고 책임자인 명예센터장으로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취임하셨습니다. 냄새가 난다며 전 남편의 구둣발에 차이고 추운 베란다 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졌던 우리 집의 영원한 복덩이 마루는 제 몸집에 꼭 맞는 앙증맞은 나비 넥타이를 멋지게 메고 유기견 센터를 대표하는 가장 귀여운 마스코트가 되어 넓은 잔디밭을 힘차게 뛰어다니며 부모님의 품에 안겨 매일매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짐승을 길거리에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던 비정하고 악독한 인간들은 지옥의 밑바닥으로 완벽하게 추락했지만 보잘것없이 가난하다고 멸시받던 우리 부모님은 상처받은 수백 마리의 가엾은 생명들을 따뜻하게 품어 살려내시며 세상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눈부신 황혼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란하고 행복한 빛의 한가운데서 완벽한 승리를 만끽하는 동안 저를 짓밟았던 쓰레기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파고들며 가장 구역질 나는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홍콩으로 야반도주했던 전과 오범의 지명수배자 꽃뱀은 저와 은우가 흥신소와 사설탐정까지 총동원하여 끈질기게 추적하고 인터폴에 결정적인 제보를 쏟아부은 끝에 결국 꼬리가 완벽하게 밟혀버리고 말았어요. 홍콩의 뒷골목에 숨어 지내다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그 가증스러운 꽃뱀은 과거의 화려했던 명품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이 화장기 하나 없는 초췌하고 늙어버린 몰골로 양손에 묵직한 수갑을 찬 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비참하게 압송되어 곧바로 구치소로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린 완벽한 인과응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그 끔찍한 꽃뱀이 수감된 구치소는 공교롭게도 전 남편이 갇혀있는 바로 그 낡은 교도소였는데요.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면회장 복도를 터덜터덜 걷던 전 남편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오던 꽃뱀과 정면으로 마주치자마자 두 눈을 불이 나게 뒤집으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야, 이 사기꾼 미친년아. 니년 때문에 내 부사장 자리도 날아가고
내 인생이 완벽하게 시궁창에 처박혔잖아. 도끼만 남은 꽃뱀 역시 지지 않고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 전 남편에게 사납게 달려들며 얼굴에 침을 뱉어댔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재벌 사위 노릇하려던 니놈의 그 멍청한 허영심 때문인걸 왜 내 탓을 해? 두 사람은 교도관들이 뜯어말릴 새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짐승보다 더 추악하게 머리채를 쥐어뜯고 뒹굴며 피 터지는 난투극을 벌이다가 결국 질질 끌려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고 차가운 독방에 갇혀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고 처참한 총극을 벌였다는 소식이 교도관들의 입을 타고 서초동 바다까지 흥미진진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저에게 완벽하게 패소하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무려 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 판결을 두드려 맞았던 시어머니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길거리로 쫓겨나 곰팡이 핀 달동네 월세방을 전전하던 시어머니는 변두리에 파리만 날리는 허름하고 기름때 낀 고깃집 주방에 비참하게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평생 며느리에게 밥상을 차리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 허영심 넘치던 노인이 이제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꿇고 앉아 온종일 구전물에 손을 담그며 남들이 먹다 남긴 새까맣게 탄 고기 불판을 억척스럽게 박박 닦아내며 끔찍한 금융 노예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린 것이죠. 매달 15일 오후 2시가 되면 제 계좌로는 시어머니가 불판을 닦아번 쥐꼬리만한 최저 시급 월급에서 법원이 강제로 압류한 현금 20만 원이 꼬박꼬박 선명하게 찍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통장에 찍힌 그 20만 원이라는 숫자를 내려다볼 때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억울하게 가정폭력을 당해 멍든 몸으로 도망쳐 나온 가엾은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호하고 지원해주는 법률센터에 전액을 기부했어요. 생명을 함부로 내다버리고 조강지처의 피땀을 갈취하며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과 허영심을 채우려던 비정한 인간들의 끝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철저하고 완벽한 파멸뿐이었고 그들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차갑게 도끼를 품으며 묵묵히 제 앞길을 개척해낸 자의 끝은 이토록 눈이 부시게 찬란하고 위대했습니다. 조강지처와 반려견을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던 그들의 오만함과 무식함이 결국 저를 100억대 잭팟을 터뜨린 거대한 자산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로펌을 호령하는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대표 변호사로 만들어준 가장 크고 확실한 원동력이 되어준 셈이니까요. 이제 저는 서초동 노른자위 한복판에 우뚝 솟은 제 소유의 10층짜리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의 넓고 푸른 옥상 정원에 서서 사랑하는 제 강아지 마루를 품에 따뜻하게 안고 저물어가는 붉고 아름다운 노을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부드럽게 하자주는 마루의 온기를 느끼며 10년의 피눈물을 완벽하게 닦아내고 제 인생을 구원해낸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통쾌한 사이다 엔딩의 미소를 활짝 지으며 저 김재인의 눈부신 비상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꽃길만 걸으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렇게 김재인 변호사님의 길고도 치열했던 10년의 이야기가 완벽하고 통쾌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신과 소중한 반려견 마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이성과 지독한 인내심으로 스스로 운명을 뒤바꾼 제인님의 모습,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시댁의 멸시 속에서 눈물 짓던 삶을 과감히 끊어내고 100억대 건물주이자 당당한 대표 변호사로 우뚝 선 화려한 비상은 우리 모두에게 짙은 카타르시스와 벅찬 희망을 안겨주네요.
혹시 지금 캄캄하고 힘든 터널을 묵묵히 걷고 계신 청취자분이 있다면 거센 비바람을 견디는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무지개가 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시작한 제이님과 마루, 그리고 부모님의 앞날에 앞으로는 따뜻한 꽃게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이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